뭐가 우선이냐면 대장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 있는 거, 등기상 정보서에 있는 내용하고 대장하고 틀린 게 있으면 일단은 대장이 우선이다. 소유권에 관련된 게 틀리다라고 하면 누가 우선이에요? 그때는 등기부가 우선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택의 주소가 불분명할 때, 그죠? 불분명 또는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전입 신고를 할 때 가장 정확한 주소지는 뭐를 보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주소지는 대장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분석 기본적인 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3번 물권과 채권. 들어보셨나요? 물권과 채권. 네.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좀 맞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뭐 민법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어떤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전체적인 어떤 돈에 관련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채권 채무관계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것 중에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물권이라고 해서 좀 더 강력하게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권에는 점유권하고 본권이 있는데, 그죠? 여기는 좀 어려운 내용은 패스하고, 그다음 본권에는 뭐가 있어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소유권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거라고 나타나는 게 소유권인데, 그죠? 그러니까 제한물권은 뭐냐면 그 부동산에 어떤 다른 권리가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제한물권에는 두 가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용익물권은 뭐의 약자냐면 사용수익의 약자인 거예요. 그래서 일정 돈을 주거나 아니면 어쨌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수익을 하는데 일반 채권관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물권으로서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사용수익하는 물권을 우리 용익물권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역권, 지상권이에요. 전세권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은 뭐냐면 농사질 때 뭐예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지나야지만 내가 배수로 가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농사질 때 물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죠? 그때 옛날 시골 사람들끼리 일단 잠깐 좀 쓰자라고 했는데 그때 지역권을 설정해서 사다가 있어요. 근데 경매에서는 별로 물림이 별로 없어. 다음에 지상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다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지상권이에요. 다음 주에 한번 공부하실 건데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다음에 전세권은 뭐냐면 전세금을 주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세권은 좀 다음에 말씀드릴 담보물권의 기능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금을 맡기잖아요. 다른 사람 물건 사용수익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물권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전세권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역권하고 지상권은 사용료는 낼 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이렇게 뭐 목돈을 맡기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료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사용수익만 가능한 용익물권으로 보고 있는 거고, 전세권은 돈도 맡기고, 그죠? 네, 돈도 맡기고 나중에 사용수익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담보물권은 뭐냐면 저당권, 근저당권, 뭐 유치권, 질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은 똑같이 돈을 빌려서, 그죠? 부동산 담보로 잡혀서 하는 건데, 저당권과 근저당권 차이점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돈을 빌려주고 설정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담보물권은 근저당권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은행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유치권은 뭐냐면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해요. 다른 것들은 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등기가 되는데, 이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만, 민법 300몇십조쯤에 가면 유치권의 성립 요건하고 이런 게 쭉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요건만 갖추면 담보물권 효력이 발생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등기는 되지 않는, 그죠? 등기는 되지 않으나 어쨌든 담보물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될 것 같고, 질권은 뭐냐면 여러분들 전담포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 물건을 맡겼으니까 뭘 맡긴 거예요? 담보를 맡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권도 담보권인 거예요. 여러분들 뭐 대출받은 분들 중에서 예금 든 게 있는데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때 은행에서 뭘 결정하냐면 질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권도 담보물권인데, 질권이 설정이 안 되는 거는 어디에 설정이 안 되냐면 부동산에는 설정이 안 돼요. 부동산에는. 왜냐면 부동산에는 설정할 담보물권이 있잖아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있기 때문에 질권은 부동산이 아닌 곳에 설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로 들어가 있는 게 물권이에요. 이 물권은 물권부터 법정주의라고 해서 법에서 정한 것만 물권, 민법에 있는 것만 물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권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못 만듭니다. 그죠? 그러면 물권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민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이 개정되려면 어디 가서 개정이 되는 거예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러분끼리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물권이 아니라 그냥 다 채권계약인 거예요. 채권계약. 그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은 목적문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개사 시험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 나와 있고 중요한 건 물건 법정주의가 되는 거고 공시를 필요로 한다 그죠? 네. 대부분 이 물건들은 다 어디에 공시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공시가 돼요? 등기부등본에 공시가 됩니다. 야, 아까 유치권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치권은 등기부에 됐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돼요.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공시하는 거예요? 유치권의 공시 방법은 그 부동산의 점유예요. 점유. 나중에 유치권 시간에 공부하실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 알아보시면 돼요. 어느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다. 어떤 아파트에 주거용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다. 그 임차인이 있는 거를 뭘로 공시해요? 어느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가지고 알 수 있어요? 등기부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임차인의 공시 방법은 주민등록이에요. 상가의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의 공시 방법이에요. 이런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등기에 되어 있으나 등기에 있지 않은 것들도 이런 공시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대학력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공부하실 건데 그게 다 주민등록하고 사업자 등록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과 물건 사이에는 날짜 순서 아까 등기부등본 보는 법 있었잖아요. 그죠? 그 순서대로 순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권과 물건 사이에는 항상 누가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물건이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채권을 보면 채권은 사람한테 하는 개인적 권리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하고 여러분 사이에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을 어떤 금전을 가지는 게 채권 계약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 채권 계약을 할 때는 양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계약을 부동산 계약을 한다든가 할 때도 별도의 양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물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서비스하는 양식 가지고 가끔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계약 자유의 원칙이 기본이기 때문에 양식이 정해진 건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채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은 먼저 내가 하게 되면 나한테 먼저 순서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 근데 채권은 내가 먼저 돼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순서가 똑같아요.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건과 채권은 결국 민사에 관련된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받을 일이 생기면 물건을 하는 게 좋아요? 채권을 하는 게 좋아요? 물건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예요. 왜? 물건은 채권을 하면 또 이기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주면 항상 뭘 결정하는 거예요? 담보 물건을 설정하잖아요.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많이 주지도 않아요. 조금 해주는 거예요. 담보가 없으면 금리가 더 어때요? 비싸죠. 왜? 위험하니까 채권은.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권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위험하니까 금리가 비싼 거예요. 그럼 위험도를 다 그 이자에 더 녹아내는 거죠. 담보 물건은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가 싸잖아요. 그죠? 안전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물건의 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근저당권에 있는 권능이 뭐냐면 우선 변제권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선 변제권이 뭐냐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나보다 순서가 늦은 사람보다 내가 경매 절차에서 먼저 변형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은 등기부에 찍힌 순서대로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1억 원이고 2순위가 1억 원이 있다고 하면 누가 먼저 배당 받아간다고요? 1순위 1억 원이 먼저 다 배당을 1억 원을 받아가야 그 다음 2순위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1순위 저당권, 근저당권에는 뭐가 있습니까? 담보 물건이므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1순위가 담보 물건이 아니라 그냥 가압류라고 하는 채권이었다. 2순위도 가압류 채권이었다. 자, 채권은 순위가 있다 없다. 순위가 없어서 순위가 동순위인 거예요. 안 분배당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채권은 아무리 빨리 내가 뭐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순서 똑같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도 물건을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좀 더 나아가서 자, 이 물건 중에서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한 물건 말고 물건이 뭐가 있었어요? 소유권이 있었어요. 소유권. 자, 여기 물건과 채권 표에 임대차 계약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임대차 계약은 그럼 물건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 대표적인 채권 계약이 임대차 계약. 소유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잖아요. 그죠? 자, 물건하고 채권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요? 물건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우리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 가수 싸이 씨가 한남동 건물에 있었는데 거기 인천에 나가서 분양이 생겼고 또 가로수길에 누가
리쌍이라고 하는 가수가 건물을 사서 곱창국집 하시는 분하고 또 분쟁이 되고 사회적 이슈가 또 됐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서 상가 임차인의 보호가 임차인들의 보호가 권리가 보호가 됐지만 그 당시 법은 뭐냐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모든 임차인을 보호해 주려고 만든 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산 임차인을 보호해 주다 보니까 일정 환산보조금이라고 하는 금액만에 들어가는 사람만 보호를 받아서 이제 됐었는데 그 환산보조금이 초과가 되는 사람들은 그냥 뭐예요? 채권계약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가 바뀌어서 내가 쓸 거니까 너 나가라고 명도소송을 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물건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거예요. 1970년대에